내일장을 더 빠르게 준비하는 시간 급등포착 9시. 안녕하세요, 최미주입니다. 휴장일을 마치고 돌아온 월요일장 국내 증시는요, 다시 한번 검은 월요일을 맞았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밀리면서 이 반도체주가 지수를 끌어내렸고요. 코스피와 코스닥 장중 차례로 매도 사이드카가 또 발생이 됐습니다. 간만 미국 반도체주 급락에 이어서 중국 스타트업 기업 이 문샷이 공개가 된 이 새로운 AI 모델이죠. 키미 K3 시장의 새로운 변수로 또 떠올랐는데요. 기존 AI 모델과 비슷한 성능을 더 낮은 비용으로 구현을 했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이 빅테크들의 AI 투자가 둔화될 수 있다라는 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여파로 또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이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관련해서 시장 분위기와 핵심 이슈들 오늘 꼼꼼하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에서 반드시 또 확인해야 할 투자 포인트와 또 오늘 짚어봐야 할 종목들까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시죠. 급등포착 9시 출발합니다. 내일장을 미리 대비하면서 더 뜨거워지는 투자 전략의 시간이죠. 오늘 손대성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전문가님, 밖에 날씨가 또 요즘 비가 추적추적 옵니다. 요즘 시장도 좀 지치는 시장이 좀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 조정 도대체 어디까지 좀 이어질지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걱정이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시장? 일단 증권사에서 얘기를 하는 건 분할 매수를 계속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6,000포인트를 지지로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앞으로 한 7에서 9% 정도는 더 약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게 증권사의 시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종목들은 좀 더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약세가 이어졌던 건 지난 주말에 우리가 쉬었던 그런 상황도 있었겠지만, 실질적으로 큰 이슈는 미국과 이란의 공격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미국이든 이란이든 어느 선까지는 넘어가는 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란이 공격을 하게 되면서 미국에 사망자가 발생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미국에서는 더 강한 공격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이란을 공격을 할 때도 어디까지는 공격을 하지 않았냐면 발전소나 교량까지는 공격을 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이제 최대한의 마지노선으로 두고 있었는데 이걸 지금 뛰어 넘어갔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란도 역시 일단은 담수화를 건들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걸 건들게 되면서 MOU 종전이 이제는 무쓸모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아시다시피 WTI나 브렌트유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 부분은 지난주에 CPI나 PPI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그래도 옅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WTI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금리 인상 가능성이 빠르게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충격을 지속적으로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좀 이따가 증권사가 6,000포인트의 지지가 나온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는 차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또 얘기가 나온 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뭐 흑해에 횡단하는 곡물선을 피격을 했다. 미사일 세 발로 피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에그플레이션 우려가 나타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비료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사료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 뭐 지난 주말에 계속적으로 이슈가 나오는 건 문샷 AI에 대한 이슈였습니다만, 키옥시아에 대한 우려도 시장의 반도체가 약세가 이어지는 요인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 내용은 다시 한번 제가 좀 이따가 반도체를 얘기를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확인해 보게 되면 기관 쪽에서 매도세가 크게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장 초반에 외국인 쪽이 4천억 가까이 매수가 진행이 되다가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나오게 되면서 약세가 이어졌고요. 뭐 장전에는 그래도 투신 쪽에서 장 중에 매수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동시호가에 갑자기 매도가 나오게 되면서 투신도 역시 매도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시장이 반등에 나오게 되면서 뭐 일단은 내일도 한번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주는 모습이었는데, 아쉽게 오늘 양시장에서 사이드카가 하방으로 발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일단은 6,350포인트가 단기 지지선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단은 여전히 7,050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6,000포인트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6,000포인트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앞으로 7에서 9% 정도 더 하락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6,300포인트가 단기적인 지지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깨질 수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12개월 선행 PER로 보게 되면 여전히 저평가이기 때문에 매수하라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도 확인을 해보게 되면 그동안 버텨야 될 770포인트를 이탈을 하게 되면서 이제는 러프하게 710포인트대까지 하방을 좀 열어두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730포인트의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선이 하나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금방 좀 깨질 가능성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10포인트대까지는 우리 방향을 좀 열어두고 러프하게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행히 오늘 미 선물을 확인해 보게 되면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반등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도 스케줄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알파벳이 22일 날 실적 발표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와 IBM, 뭐 이런 종목들, 소프트웨어도 이번 주에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24일 날 SK 하이닉스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변동폭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이번 주를 포함을 해서 다음 주까지는 아마 미국 쪽에서 슈퍼 위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것 때문에 국내 변동폭도 당연히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염두를 해두시고 매매를 이어가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상황 보시게 되면 뭐 앞서 삼성전자가 5%대 하락으로 출발하는 모습에서 플러스 전환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뭐 수급적인 흐름이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4%대의 약세로 이어지는 모습이었고, 이 때문에 삼성전기도 역시 MLCC와 함께 기판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되게 되면서 상승으로 움직였습니다만 결국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SK 스퀘어 역시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현대 기아차가 한 6%대의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지난 주말에 얘기가 나온 게 소프트뱅크가 가지고 있는 9%의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 현황을 풋옵션을 행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뭐 이슈가 좀 되기는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하락으로 움직이는 모습이었고,
보시다시피 코스피 지수에서 확인을 해보듯이 전체적으로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에서는 몇 종목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뭐 삼성당 제약 같은 경우 FDA 승인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몇몇 종목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약세가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내일 앞서서 언급을 해드렸던 대로 미국에서 미선물이 반등이 일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상승 가능성이 일부는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추세적인 상승인지 아니면 기술적인 반등인지를 내일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기준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거래량을 기준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지금 시장의 대응이 좀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중요한 이벤트들도 많이 앞두고 있는 만큼 오늘도 투자의 노하우와 또 시장의 이슈, 방송 말미에는요. 전문가님께서 추천 종목부터 또 히든 종목까지 알차게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니까요. 급등포착 9시 또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렇게 좀 변동성이 큰 시장 속에서 내 종목에 대한 고민 또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매주 금요일 종목 상담 코너 또 열려 있습니다. 하단에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서 고민 있는 종목 올려주시거나 이 샵 3989 100원의 유료 문자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고민 함께 보내주시면은요. 저희 급등포착 9시가 여러분들의 고민 또 함께 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는요. 이 섹터 포착 시간으로 또 이어가서 오늘 시장을 흔든 이슈들 또 함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3가지 테마 올라와 있네요. 저희 바로 첫 번째부터 열어볼게요. 첫 번째로는 반도체 올라와 있습니다. 전문가님. 네. 저희 반도체에 대한 고민은 정말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떻게 좀 저희 투자 포인트 따라가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국내에서는 반도체에 대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네. 첫 번째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중심으로 약세가 이어졌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약세가 이어졌던 이유겠죠. 일단은 2가지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문샷 AI에서 이 키미 K3 이 부분이 지금 미국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저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 그거 가격 대비해서 60에서 70% 정도 낮은 가격으로 이 문샷 AI를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 1위를 계속적으로 지켰던 미국 측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조금 역공을 당한 듯한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구정에 딥시크 사태가 있었죠. 딥시크의 경우는 빠르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 이유는 뭐 무료기 때문에 빠르게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예전에 그러니까 저사양의 GPU를 쓰고 만들었다라는 얘기 때문에 무료로 작용을 하고 있고 그게 성능은 더 좋지만 아직까지는 미국을 못 따라온다라는 그런 희망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번에 키미 K3의 경우는 성능이 지금 엔트로픽이나 혹은 챗 GPT까지 뭐 버금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웹 개발 코딩 쪽에서는 1위를 기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뭐 최근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키미 K3를 통해서 웹코딩한 게임과 함께 엔트로픽을 통해서 게임을 만드는 걸 비교를 해봤는데 거의 뭐 변화가 크게 없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전히 그 외 부분은 엔트로픽과 함께 챗 PT가 조금 더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건데 결국은 중국 쪽에서 빠르게 추적을 해왔다라는 부분이 일단은 반도체 쪽으로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의 키옥시아도 역시 미국 특허권을 침해했다라는 소송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뭐 아시다시피 3,400억의 벌금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이번 주에 알파벳이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여기에서 변수는 그거죠. 얼마나 자본 지출을 할 것이냐. 근데 이 자본 지출을 많이 한다라고 해서 과연 반도체 피크아웃이 끝날 것인가? 그 부분은 사실은 저는 물음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본 지출을 그만큼 하게 되면 돌아오는 수익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오히려 실망감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우리는 염두를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자본 지출을 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피크아웃이 끝난다라고 해서 급하게 국내 반도체를 들어가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고요. 24일 날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뭐 예상치보다는 더 잘 나올 거고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최태원 회장이 지난 토요일 날 언급을 한 게 뭐 샀다 팔았다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죠. 어차피 중장기적으로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지금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변동폭이 계속적으로 있고 이 부분이 쉽게 마무리가 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때문에 여전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단타 매매 위주로만 당분간은 좀 더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차트상으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오늘 삼성전자의 경우는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행히 24만 원 부근을 지지를 하면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오늘 확인해 보게 되면 윗꼬리로 움직이는 모습이었죠. 여기에서 하나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는 지금 증권사에서는 코스피 지수를 6,000포인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때가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6,000포인트가 되기 위해선 7에서 9% 정도 하락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종목의 경우는 더 크게 하락을 해야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의 최저가는 저는 22만 원 수준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매매를 지금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있는 거고 만약에 내일 25만 원을 뛰어 올라간다라고 보게 되면 다시 한번 28만 원대까지는 기대를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도 동일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170만 원이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코스피가 6,000포인트가 지지선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일단은 150만 원 부근대까지는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ETF에 따라서 변동폭이 클 가능성이 있고요. SK 하이닉스가 24일 날 어떤 실적을 발표를 하고 향후에 컨센서스가 어떠냐에 따라서 변동폭이 커질 수가 있어요. 그것까지 생각을 해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저점 부근을 한번 체크를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전망 들어봤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당분간은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자라고 의견 더해주셨고요. 이어질 전략도 도와드린다라고 하니까요. 전문가님과도 함께할 수 있는 공간에서 계속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두 번째 열어보도록 할게요. 저희 두 번째로는 유가 상승 이슈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락장 속에서도 거의 유일하게 좀 상승했었던 섹터인데요.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네. 이 유가 관련해가지고도 전문가님께서 좀 긍정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바라보실까요? 어떻게 보실까요? 유가 상승은 지속이 될 것 같다. 그러면 네. 국내는 다시 안 좋아질 수 있겠죠. 왜냐하면 유가 상승은 금리 인상을 부르게 되고 금리 인상은 뭐 리스크가 있는 네. 상품에 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 좋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LPG나 정유나 주유소 관련주는 일부 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할 수 있고요. 해운 쪽도 역시 상승을 하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었습니다. 유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역시 SK 이터닉스나 뭐 이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 거고 뭐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재건주는 당연히 약세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안에서 오늘 한 두 종목 정도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크를 해볼 만한 종목은 흥국석유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예상보다 많이 올라오지는 못했어요. 일단은 오늘 12% 가까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이 전에 대비해서 원래 110달러까지 갔을 때의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갔었냐면 적어도 2만 원은 충분히 뛰어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 14,000원이 단기적인 저항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14,000원을 만약에 뛰어넘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22,000원에서 23,000원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조정을 받게 되면 계속적으로 12,000원 부근이 지지선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과 이란이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느냐?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석유 관련된 종목, 유가 관련된 종목들이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추세의 흐름대로 일단은 매매가 이어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중장기로 그냥 끌고 가는 것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으로서 매매를 이어가셔야 된다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미국 쪽에서 반도체가 상승을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또 반도체로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럴 때는 리스크 관리를 일부 해야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미국과 이란의 전쟁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종목의 경우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우리는 매매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상당히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 SK 이터닉스인데, 이터닉스보다는 개인적으로는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조금 더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SK 이터닉스의 경우는 지금 움직이는 게 거의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기준으로는 22만 원에서 한 23만 원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근데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는 충분히 지금 조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다시 한번 10만 원 부근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때는 매수 타이밍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슈가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계속 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관점으로 인해서 지금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는 저는 저평가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10만 원 이탈을 하게 되면 제가 생각하는 건 7만 5천 원대까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분할 매수하는 걸 일단은 권고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주가 상승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HD 현대에너지 솔루션이니까 이 종목에 좀 집중을 해주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탑픽으로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짚어주셨고요. 관련 종목 대응으로는 이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잡아가 보자라고 더해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테마 또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저희 세 번째로는 사료, 비료 섹터를 주목을 해주셨네요. 전문가님, 네. 이 섹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 투자 포인트 좀 어떻게 지금 잡아가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에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러시아가 튀르키예 곡물 화물선이 있죠. 그거를 미사일 공격을 하게 되면서 뭐 격침이 됐다. 그래서 사망자와 함께 몇 명의 또 안타까운 인명이 죽었는데,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이란이 9일 연속 공습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유가가 상승을 한다라고 하는 건 이 비료의 원료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비료와 사료가 당연히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거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먹는 음식에 대한 가격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즉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게 되면 당연히 시장의 충격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인도가 지금 조금 문제일 수 있고 중국도 문제일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원래 밀 생산의 가장 큰 쪽이 중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2위가 인도인데, 인도가 지금 우기 가뭄입니다. 원래는 비가 많이 내려야 되는데 가뭄이라는 거죠. 그리고 겨울에는 좀 서늘한 바람이 불어야지만 밀이 풍작이 일어나게 되는데, 지금 비정상적인 고온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아마 보시다시피 중국 쪽에 물난리가 좀 났었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의 30% 밀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것 때문에 에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계속적으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원래는 밀 곡창지대가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쪽이었는데, 우크라이나도 여전히 전쟁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비료 사료 쪽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에그플레이션의 발생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오늘 한일사료와 남해화학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오늘 한일사료 보게 되면 올라갔다가 물론 조정을 일부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오늘 고점으로 형성을 했던 곳을 확인해 보게 되면 2,900원이 단기적인 고점이었기 때문에 조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장마가 있죠. 장마가 끝나게 되면 일반적으로 또 비료를 뿌리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비료 가격이 높아지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먹는 곡물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료 가격이 또 올라간다라는 건 사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당연히 우리가 먹는 육개나 혹은 양돈 이쪽의 가격이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남해화학도 오늘 뭐 상승을 하다가 마무리는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지금은 단기적인 우상향이 지속이 되고 있어요. 윗꼬리를 달면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는데요. 보시게 되면 올라갈 때 거래량이 많이 동반됐다라는 것도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올라갔던 종목들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악재는 계속적으로 있고 이 악재는 비료와 사료 쪽에 호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한 번 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섹터들 통해서 시장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단 통해서 들어오시면은요, 손대상 전문가님과 또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열려 있으니까요. 방송에서 못다한 생생한 시장 이야기부터 탄탄한 전략까지도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 속에서 종목에 대한 고민 정말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서요, 내가 갖고 있는 고민되는 종목 혹은 저희 샵 3989 100원의 유료 문자까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랑요, 어떤 고민이 갖고 있는지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 급등포착 9시가 여러분들의 고민 또 함께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손만 대면 상승, 손대상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하나만 통해서 살펴보시죠. 네, 요즘 시장 정말 많이 어렵습니다. 계속 지치는 시장이 좀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런 시장일수록 좀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 저희 또 함께 해봐야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오늘의 강의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데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전문가님께서 좀 항상 저희 급등포착 9시와 좀 꿀팁들을 많이 전수를 해주시잖아요. 요즘 같은 시장 정말 지칩니다. 이럴 때일수록 좀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강의 내용 어떤 내용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원래 시장이 올라갈 때는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수익 내기 바빠 죽겠는데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을까요? 네. 다만 이제 조금 조정을 받을 때 지금은 공부할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또 강의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거래량에 대한 강의를 해드렸고요. 그 안에서 캔들을 같이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뭐 캔들 강의를 그래서 오늘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다 아실 거예요. 양봉이고 음봉입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어제 10,000원에 시작을 해서 오늘 11,000원으로 마무리가 된 거죠. 11,000원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어제의 종가죠. 전일 종가가 10,000원이고 오늘 시가가 11,000원입니다. 근데 1,300원에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양봉일까요? 음봉일까요? 이거는 음봉이 나와야 되는 거죠. 원래는. 그런데 왜 이게 음봉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조금 얘기를 해 드리려고 해요. 일단은 캔들의 색은요. 당일의 시가와 종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직전일과는 흐름이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까지 아실 거라고 보고 있고 우리 그거 한 번만 생각을 해보세요. 시가보다 종가가 높으면 이거를 양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대로 시가가 종가보다 높으면 이걸 음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이걸 현재가창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현재가창을 보시게 되면 캔들이 형성이 된다 안 된다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먼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주가가 종가상으로 10,000원 하던 주가가 있습니다. 10,000원이라고 하는 주가가 있는데 아무도 시가 매수를 안 하면, 즉 시장가 매수를 안 하면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요거를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장가가 뭔지 지정가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빠르게 한번 제가 요약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시장가라고 얘기를 하는 건 금액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금액에 상관없이 원하는 수량만큼 사는 걸 우리는 시장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왼쪽으로 한번 볼게요. 시장가의 경우는 가격에 상관없이 오로지 수량인 거예요. 수량. 이걸 시장가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정가라고 얘기를 하는 건 가격과 수량이 중심적으로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요즘에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시장가 매수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전히 지정가 중심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볼게요. 아시다시피 지금 걸려 있는 걸 확인을 해 보게 되면 요거는 지금 가격과 수량이 있죠. 가격이 있고 수량이 있습니다. 즉 여기에 있는 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정가죠. 지정가. 다만 여기에 왼쪽에 있는 건 뭐를 하려고 하는 거죠? 매도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매도 지정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왼쪽에 있는 거는 다시들 아시다시피 매수 지정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정가. 아무도 시장가로 매수를 하지 않으면 가격에 변화가 없습니다. 즉 가격에 변화가 생기려면 시장가 매수가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오늘 이게 삼성전자의 지정가와 시장가의 의미를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매수를 하려고 걸어 놓은 거예요. 근데 기관과 외국인이 우리는 이제 매수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얼마? 한 30만 주 시장가 매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이 가격은 체크가 되는 거죠. 매수가 되죠. 그러면 24만 주 정도 남았고요. 그 다음에 이 75,900주도 체크가 되겠죠. 매수가 되겠죠. 그러면 7 빼면 우리는 한 7만 주 정도, 16만 주인가요? 16만 주 정도 남아있는 걸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결이 되고 체결이 여기까지 됐죠. 뭐 이쯤 어딘가에 마무리가 될 겁니다. 자, 시작이 어디였죠? 이 24만 6천 원이 시작이었죠. 그리고
우리 종가는 한 이쯤 되는 거죠. 마무리 24만 8천 원이 종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즉 종가보다 시가가 낮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봉이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원래 내가 이 삼성전자를 24만 7천 원에 지정가 매도를 걸어놓은 거죠. 지정가 매도를 걸어놨는데 이게 체결이 되고 더 올라가요. 우리는 지정가로 매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죠? 아, 증권사가 내 종목을 보고 있는 것 같아. 증권사가 내 계좌를 보고 있는 것 같아. 역시 내가 팔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시장가로 기관과 외국인이 얼마나 매수를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의 변화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 현재가 창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고, 반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조정을 받았으니까 한번 매수를 해봐야지. 매수를 걸어놓습니다. 어디에 걸죠? 한 24만 5천 원에 걸어볼 수가 있는 거죠. 조정을 받아도 여기는 안 밀릴 거야 하고 매수를 걸어놨는데 기관과 외국인이 한 50만 주를 매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매도가 되고 나는 체결이 된 겁니다. 여기까지 한 40만 주가 남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쭉쭉쭉 체결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때 어느 순간에 마무리가 되는 거죠. 마무리가. 그렇죠? 시작은 어디였죠? 24만 6천 원부터 시가죠. 시작가. 그리고 마무리 종가가 이 가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가가 종가보다 높은 상태죠.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음봉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하냐 매도를 하냐에 따라서 우리 가격은 계속 바뀔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게 캔들이 형성이 되는 원리예요. 즉 지정가, 시장가를 확인을 해보고 시장가에 따라서 캔들의 색은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도를 하는 건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계좌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전략을 세우는 건데 이 가격이 빠르게 체결이 되다 보니까 즉 시장가로 매수를 하게 되다 보니까 나는 매도가 된 상태에서 주가는 더 올라가게 되는 거고 반대로 여기에서 매수를 우리는 했는데 기관과 외국인이 시장가 혹은 누군가가 시장가로 매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밀릴 수밖에 없어요. 이 때문에 캔들이 형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매수해야 된다, 매도해야 된다를 첫 번째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앞서 우리는 이 캔들을 매수를 하려고 하고 있죠. 삼성전자를 매수를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안에서 어딘가 매수를 할지를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지지와 저항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지와 저항이라는 게 있는데 이 지지와 저항은요. 현재가 창을 통해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가. 즉 지금 기준으로 삼성전자를 매수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때까지는 5만 주 위주로 그냥 매매가 되는 거고 밑에부터 보기 시작하게 되면 여기 거래량이 엄청나게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지지라고 보는 거예요. 지지. 단 지지는 선이 아니라 이렇게 폭 넓게 구간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때 삼성전자를 매수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위에 거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쪽에 이렇게 매수를 걸어놔야지만 우리께 체결이 되고 조금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우리가 매도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역시 동일하겠죠. 여기까지는 일단은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는 않습니다만 이 가격을 뚫고 올라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 가격 쪽이 거래량이 많잖아요.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격 지역으로 걸어놓는 게 가장 비싸게 매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가이드를 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다음 날은 이 캔들을 통해서
현재 지지가 어디에 있는지, 저항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 번 더 체크를 하고 매매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캔들이 왜 중요한지를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캔들에서 이동평균선이 나와요. 그리고 이동평균선 중에서 MACD가 나오고 그물망 차트가 나오고 엔벨로프가 나옵니다. 일목균형표가 나오고요. 이동평균선 지수가 나오고 이격도가 나와요. 이 이동평균선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 안에서 RSI 볼린저 밴드가 만들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캔들만 제대로 알게 된다면 나머지 종목들은 다 의미가 없어요. 왜? 캔들이 기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캔들 기준이 되면 이 종목들을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제 창에는 딱 3개밖에 없습니다. 캔들이 있고요. 거래량이 있고 수급이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이 기준만이 유일한 동행 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이동평균서부터 이 모든 종목은 후행성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시다시피 5일 이동평균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5일이 늦는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5일 후에 매매할 건가요? 지금 매매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캔들을 집중적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대 양봉과 장대 음봉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수요일 날 또 강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 다음 주 수요일 날도 꼭 공부하는 시간 갖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손대상 전문가님의 캔들 강의 만나봤습니다. 자세한 캔들 강의 내용은요, 또 따로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니까요. 방송 외에도 또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서 자세한 이야기 또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의 또 하이라이트 코너죠. 새로운 급등의 신호를 한 발 먼저 포착하는 시간, 이 시그널 포착 시간으로 또 마지막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요즘 시장 정말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좀 전문가님의 이 시그널 포착이 조금 더 절실한 것 같은데요. 오늘은 좀 어떤 종목 주목을 해주셨을까요? 계속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종목들을 네.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반도체 쪽에서 보게 되면 ETF 레버리지에 대한 이슈 때문에 실적이 의미가 있을까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됐든 실적 기준으로 매도가 더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오히려 매도가 덜 나올 수 있다는 걸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저는 OCI 홀딩스를 오늘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수급적으로 보시게 되면 오늘 투신과 금융투자가 매도를 많이 했어요. 그 안에서 둘 쪽에서 매수가 진행이 됐던 종목 중에 하나가 OCI 홀딩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가가 당분간 계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OCI가 아마 대장이 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OCI 홀딩스는요, 자회사들이 신재생 에너지, 그 다음에 에너지 솔루션, 화학 같은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OCI가 OCI 홀딩스의 자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신재생 에너지의 경우는 지금 탈중국 공급망을 구축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국 쪽에서는 중국을 견제를 하고 있잖아요.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의 제품을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수입조차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신재생 에너지인 OCI 쪽으로 확인해 보게 되면 OCI 자회사입니다. 탈중국의 공급망을 구축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레이시아 쪽으로 공급망을 만들었기 때문에 만약에 신재생 에너지 쪽 중국 거 제품 다 빼, 거기에 들어가 있는 부품 다 빼라고 얘기를 했을 때 가장 먼저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이 OCI 홀딩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자회사인 OCI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슈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태양광 폴리실리콘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외에도 국내 1위의 고순도 인산을 공급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반도체 소재예요. 반도체 소재이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도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OCI고요. OCI의 지주사가 OCI 홀딩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 확인해 보시게 되면 작년에 당연히 적자가 영업이익 적자였고요. 당기순이익 적자였습니다. 올해 확인해 보게 되면 실적이 흑자 전환되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확인해 보게 되면 2021년, 2022년, 2023년보다 낮은데요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겠는데 요거는 제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기 실적으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 89억에서 958억으로 늘어납니다. 10배 이상 늘어난다는 얘기겠죠. 뭐 영업이익 기준도 역시 109억에서 1218억으로 급격하게 10배 이상 늘어나요. 이것 때문에 주가가 더 가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수급에 대한 우려 때문에 주가가 덜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의 경우는 제가 2023년에 실적이 좋아지다가 2024년부터 실적이 안 좋아졌는데 그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회사가 분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OCI 홀딩스가 탄생을 한 거잖아요. 그 전까지는 실적이 다 합산으로 들어가 있는데 지금은 OCI 지주사로서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실적이 작년까지 안 좋아졌다가 올해부터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원래 주가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 더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아시다시피 시장이 흔들리다 보니까 약세가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확인해 보게 되면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이유는 이전 고점부터 시작을 해서 이 하락하는 추세를 오늘 돌려내려고 시도를 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이 투신과 금융투자가 매수를 한다라고 하는 건 단기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19만 7천 원은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데 19만 7천 원 이하라고 하는 것 중에서 기준은 거래량이 일단 동반되지 않으면서 약세가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23만 5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8만 3천 원 제시를 해드리는데 기준을 제가 두 개를 적어드렸습니다. 일단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으면서 조정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거기에 실질적으로는 현재가 창을 통해서 새로운 매수 타이밍을 다시 한번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거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공부방에서 캔들 교육 순차적으로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안에서 OCI 홀딩스 매수 단가 정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히든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반도체 관련된 부품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각과 증착 분야에 사용되는 정밀 부품 제조 업체고요. 실리콘 파츠, 세라믹 파츠, 이 파이어 파츠라고 하는 건 소모품이에요. 소모품. 소모품이라고 하는 건 꾸준하게 실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특히 TSMC의 1차 협력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TSMC의 실적이 향후에 가이드라인도 더 좋아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모품이 꾸준하게 더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거기에 올해 사상 최대의 실적과 매 분기 실적이 증가를 한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작년에 영업이익이 215억 적자였습니다만 이번에 690억으로 급격하게 늘어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내년, 내후년도 역시 증가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분기상으로 확인을 해보더라도 당기순이익이 뭐 작년 4분기부터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141억에서 이번에 152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87억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가 충분히 조정받은 상태고요. 이 종목들도 역시 제가 공부방을 통해서 어떤 종목인지 자세하게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방에 오셔서 캔들 교육 받고요. OCI 홀딩스 매수 단가 체크하시고 지금 향후에 실적이 이렇게 좋아지는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공부방에 오셔서 다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으로는 OCI 홀딩스로 짚어주셨고요.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타점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또 하나의 선물 같은 히든 종목은요. 함께 하시는 분들께 따로 보내드린다라고 하니까요. 잊지 마시고 또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같이 정말 어렵고 지치는 시장일수록 내 종목에 대한 고민도 많아질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에 이어질 시간 또
이 종목 상담 코너 또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혼자 갖고 계신 고민 있으시다면요. 끙끙 앓지 마시고 저희 급등포착 9시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이 해당 자산의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욱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